네, 매주 ETF 이야기 해드리고 있는 윤 선생 ETF 교실입니다. 오늘도 윤재홍 연구위원 함께 할게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희 매주 이제 주간 이슈 한 가지씩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준비된 이슈 뭔지 일단 화면으로 좀 확인해 볼까요? 네. 자, 오늘의 주간 이슈는 이겁니다. 채권형 ETF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볼까 해요. 시장 동향 좀 살펴보고요. 어떻게 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죠. 일단은 채권형 ETF가 오늘 주제인데요. 최근에 국채금리가 많이 올랐어요. 그죠. 다시 이제 가격은 또 떨어지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이걸 준비하셨단 말이죠. 네, 네. 이렇게 화면 보면서 음. 좀 말씀을 드릴게요. 네. 지금 바닥 대비, 작년이랑 재작년 대비해서 지금 채권 금리 굉장히 빠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죠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요 유형별 채권형 ETF들 봐도 굉장히 좀 하락폭이 큽니다. 네. 지금 미국 장기물 국채를 편입하고 있는 TLT, 티커를 간 ETF 같은 경우는 9월 2일까지 연초 대비해서 한 25% 정도 가격이 하락을 했어요. 네. 굉장히 좀 많이 빠졌죠. 지수 정도 급으로는 그렇죠. 굉장히 좀 많이 빠진 상태이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4월에도 한번 자료를 냈었어요. 네. 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채권형 ETF를 좀 가져온 건 결국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 되돌림, 혹시나 이제 금리가 다시금 이제 재차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라든가 네. 혹은 최근에 또 ETF 시장의 상장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좀 굉장히 좀 다양화가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네. 그런 것들 좀 짚어드리려고 좀 준비를 했습니다. 저희 얼마 전에 강달러 이후에 대비하는 전략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죠. 채권금리 오르고 있으면 언젠가는 또 빠질 것이고, 그죠?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한번 살펴보자라는 관점에서 오늘 채권형 ETF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. 채권형 ETF 저희가 이제 볼 때 어떤 부분들 생각하고 봐야 할지 혹시 키워드로 좀 꼽을 수 있을까요? 네, 키워드 한 3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. 네. 역시나 좀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우리가 채권에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결국 이제 금리가 하락하는 거에 투자를 하는 게 네. 가장 이제 기본인 거겠죠. 네.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로는 이제 다양해진 전략을 꼽았는데 좀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존에 우리가 채권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금리가 떨어지면은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. 네. 내지는 좀 더 이제 발전한 게 이제 인버스 형태로 나와서 금리가 올라갈 때 수익이 난다. 네. 정도였는데 최근에 상장되는 ETF들 좀 살펴보면은 뭐 장단기 금리 차이가 뭐 확대가 된다라든가 혹은 뭐 커버드 콜을 씌워서 채권이 하락을 할 때도 좀 상대적으로 덜 빠진다든가 이런 형태로 좀 굉장히 전략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 세 번째는 우리가 결국 채권형 ETF를 고를 때 좀 어떻게 골라야 될까,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라는 건데 일단 우리 금리 전망에 관련해서 어떤 이제 대상을 정해야 되겠죠. 미국 국채가 됐든 혹은 뭐 하이드채가 됐든 이런 네. 것들을 정해야 될 거고요. 그리고 내가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서 기간을 좀 선정을 해야 될 거예요. 내가 좀 덜 움직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뭐 단기나 중기 정도. 네. 다음에 좀 나는 좀 크게 좀 접근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뭐 장기물 이런 형태로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키워드 세 번째는 접근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, 방법론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고,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당연하게 생각했던 뭐 금리가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질 걸 생각해서 접근하자, 뭐 이런 이야기인 것이고, 두 번째 키워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봐야 할 것 같은데 그 전에 채권형 ETF를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. 채권 시장에 대해서 알아야 할 부분 먼저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. 그렇죠. 이제 일단 뭐 미국 ETF 시장, 미국 내에서 채권형 ETF 시장만 먼저 좀 살펴보면 좀 굉장히 좀 다양화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역시나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일단 굉장히 기간별 그리고 대상별로 굉장히 세분화가 되어 있다 정도로 좀 한 가지로 좀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정말 이제 미국 시장 내에서만 가지고도 거의 전 세계 채권 시장에 좀 다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좀 다른 국가들 주변국도 좀 살펴보게 되면 한국 같은 경우는 좀 단기 채권, 국내 단기 채권이 이제 좀 시장이 되어 있어요. 그리고 홍콩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국공채라든가 혹은 이제 정책은행 관련된 채권들이 좀 많고요. 일본 같은 경우는 역시나 좀 해외 투자 비중이 좀 굉장히 높고 그 금리 자체가 좀 굉장히 낮다 보니까 해외채 비중이 좀 굉장히 높습니다. 해외채 ETF 비중이 좀 굉장히 높아요. 그리고 환해지형도 굉장히 좀 상장이 많이 되어 있어서 뭐 미국 국채에 대해서 기간별로 환해지형들이 좀 상장이 되어 있고 혹은 뭐 독일이라든가 호주라든가 뭐 프랑스 개별
국채 ETF 이런 것들이 네. 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. 국가별로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 시장 자체에. 그러면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서 앞서 이 채권형 ETF를 봐야 하는 이유, 또 이제 채권형 ETF를 볼 때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로 단순히 이제 금리의 오르내림에만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는 굉장히 세분화된 전략들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, 최근에 신규로 상장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그 트렌드를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역시나 좀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. 네. 이제 최근에 이제 한 3가지 정도 키워드를 꼽을 수가 있는 게 첫 번째는 굉장히 이제 다양한 세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네. 거. 미국 국채 같은 경우도 뭐 3개월물, 그다음에 2년물, 10년물 이런 식으로 좀 기간이 굉장히 좀 세분화돼서 네. 지금 상장이 됐고요. 이 외에 좀 옵션 등이랑 좀 결합해서 좀 전략이 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. 네. 그 지금 화면에 지금 왼쪽 차트를 보시게 되면 티커로는 이제 IRVH 티커를 네. 가진 ETF인데, 이 ETF는 장단기 금리 차가 확대가 되면은 수익이 나는 구조예요. 아, 네. 네, 옵션, 뭐 수옵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옵션을 활용해서 좀 구조를 짰고요. 좀 네. 굉장히 좀 복잡하긴 합니다. 지금은 이제 마이너스 금리, 장단기 금리 차가 마이너스로 들어가서 이제 좀 그게 커지다 보니까 네.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 상태인데, 혹시나 이제 정상화 영역으로 돌아와서 장단기 금리 차이가 확대가 되게 되는 일반적인 경우가 되겠죠. 네, 그런 네. 경우가 되게 되면은 수익이 날 수가 있는 구조라는 거.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채권 커버드 콜 ETF들이 요새 네. 좀 몇 개 상장이 됐어요. 그래서 뭐 미국채 TLT에 대해서 커버드 콜을 씌운다라든가 이제 콜옵션을 매도를 쳐서 이제 가격이 빠지게 되더라도 이제 이런 옵션 매도에서 이제 수익을 내는 네, 그런 네. 형태입니다. 지금 이제 빨간색 네모로 친 게 이 커버드 콜 ETF인데 최근에 보면은 상장 이후로 보게 되면 원래 이제 ETF 대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덜 빠진 게 좀 확인이 되죠. W 붙어 있는 게 커버드 콜 네, 붙어 W 있는 붙어 거예요. 있는 게 커버드 네. 콜이고요. 그리고 뭐 국내에도 그렇지만 이제 ESG에 관련된 팩터 아, 쉬운 채권형 ETF들은 좀 계속해서 상장이 되고 있다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트렌드가 어떤지를 봤으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ETF들이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. 네,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ETF들은 사실 일반적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는 ETF들이기도 해요. 이런 네. 다양한 전략들이 좀 상장이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는 뭐 운용 자산이라든가 거래량 측면에서 조금은 이제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좀 일반적으로 좀 보실 만한 것들 위주로 좀 정리를 했고요. 네. 역시나 좀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, 첫 번째 있는 티커로는 AGG라는 티커를 가진 ETF는 미국 투자 등급체 전반을 좀 굉장히 채권 시장 전반적으로 좀 편입을 하고 있는 ETF입니다. 네. 보시면 뭐 순자산은 820억 달러 정도, 거래량은 600만 주 정도라서 유동성 자체는 좀 굉장히 풍부해요. 네. 그리고 좀 보유하고 있는 채권 자산이 10,000개가 조금 넘습니다. 어, 특히나 이런 채권 시장 특성상 개인이 접근하기는 조금 어려워요. 그렇죠. 굉장히 좀 다양하게 네. 있고 그리고 장외 시장에서 거래가 좀 많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좀 편입하고 있는 ETF가 AGG고요. TLT는 미국채 장기물을 편입하고 네. 있는 ETF입니다. 남아있는 만기가 20년 이상인 채권들을 미국 국채를 좀 편입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LQD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투자 등급 회사채들, 회사채. 회사채들을 네. 편입하고 있고, 채권은 대략 한 2,500개 정도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 2,500개나 되는 채권이 있으니까 확률이 굉장히 뭔가 이제 문제 생길 확률이 굉장히 낮겠네라고 보일 수도 네네. 있겠지만, 여기 이제 발행한 채권 기업들을 보면 대략 한 400개 내외 정도라는 거. 이것도 좀 하나의 포인트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2,500개 기업이 아니라는 거. 그렇죠. 2,500개 채권이지 기업은 아니라는 거. 이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주요 ETF 소개해드렸고요. 마지막으로 채권형 ETF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도 필요할 것 같아요. 일단 우리가 개별 채권으로 투자를 하는 거랑 채권형 ETF를 혹은 뭐 채권형 펀드를 통해서 투자하는 건 조금 다르죠. 네. 이제 계속 이제 채권 교체가 있다 보니까 뭐 금리가 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채권 ETF 혹은 뭐 채권형 펀드 같은 경우도 가격이 좀 지속적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부분 조금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이번 주 시장 정리로 넘어가 보죠. 이번 주 시장을 키워드로 정리해 본다면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? 네, 지금 전반적으로 성장 관련된 ETF들 약세, 그리고 달러 상승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혹시나 좀 화면으로 이제 키워드만 좀 보셔도 네. 대략 좀 잡히실 것 같은데, 사실 오늘 지난주 네. ETF들 정리하면서 뭐 주식형이 됐든 테마형이 됐든 상승률 상위 목록 자체를 채우지 못한 경우들이 꽤 있었습니다. 네. 그래서 뭐 달러라든가 뭐 금리 상승 수혜 혹은 뭐 농산물 정도 상승 키워드를 좀 잡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개별국, 뭐 칠레라든가 인도 같은 국가들, 그 튀르키예 같은 국가들이 네. 좀 올랐다는 거
정도, 그리고 우라늄 관련된 ETF들 올랐다는 정도 좀 짚을 수가 있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국가별로 저희 미국 보고 있죠. 미국 시장의 자금 동향은 어땠는지 좀 볼까요? 어떻게 네. 자금 유입은 계속 되고 있을까요? 네, 이번 주는 이제 자금 유출로 좀 전환이 됐어요. 한 돌아섰어요. 79억 달러 정도 좀 네. 자금 유출이 있었고요. 미국채 단기물에 59억 달러 꽤 큰 돈이 좀 들어왔습니다. 네. 이외에도 배당 성장 관련돼서 9억 달러 정도, 다음에 미국 반도체 8억 달러 정도 유입이 되면서 여전히 이제 바닥 잡기를 노리는 자금은 좀 네. 있다라는 거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. 전체적으로는 유출이었습니다만 일부 들어온 쪽에서는 보면 이제 바닥에서의 매수 신호가 좀 보였다라는 거네요. 자, 그럼 미국 시장 내에서 상승과 하락의 키워드들을 볼 텐데 일단 상승부터 확인해 볼까요? 네, 상승 키워드 BDI 운임지수가 6주 하락 이후 드디어 반등을 그러네요. 했어요. 네. 그리고 이제 우라늄이라든가 이제 개별 국가 ETF들이 좀 상승을 했고요. 목록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. BDI 운임지수 변동성이 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네. 있죠. 직전주에 한 10%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. 이외 칠레 ETF가 한 6% 정도 상승을 했고요. 우라늄 채굴 테마 ETF가 3.6%. 그리고 이제 주식형 바로 넘어가 네. 보면 터키라든가 인도네시아, 인도 스몰캡 이런 국가들이 다들 이제 상승률 상위 올라와 있어요. 성장 테마라든가 미국 섹터라든가 이런 쪽들이 좀 전반적으로 좀 부진을 보이다 보니까 그러네요. 좀 상대적으로 좀 소폭이라도 상승한 개별 국가 ETF들이 좀 큰 폭으로 올라왔습니다. 다 개별 국가 ETF네요. 네. 1위부터 5위까지. 하락은 어느 쪽일까요? 네, 하락은 반도체, 성장 그리고 산업 금속 정도 좀 키워드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역시나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탄소 배출권 ETF가 14% 넘게 좀 하락을 했고요. 이 외에도 굴이라든가 이런 산업금속 전반 쪽이 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. 역시나 이제 경기 둔화 관련된 키워드가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하락을 좀 큰 폭 하락을 보인 것으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바로 우리나라로 넘어오죠. 우리나라는 자금의 동향이 일단 어땠는지 볼까요? 네. 자금 유입이 좀 확대되는 그래요?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. 네. 지난주에 소폭 좀 들어왔다가 네. 좀 큰 폭으로 좀 확대를 했고요. 내용 좀 살펴보면 한국 대형주 관련 ETF에 한 2,500억 정도, 하지만 인버스에서 한 1,300억 정도 좀 여전히 돈이 들어왔습니다. 인버스. 예, 네. 좀 순수하게 이제 net 유입은 한 1,200억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외에 좀 미국 지수에 또 한 1,300억 정도 좀 자금 유입이 있었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분위기가 어땠는지 물론 미국과 비슷하게 가는 경향성이 네. 늘 있기는 합니다만 상승 쪽에서는 어떤 게 있었는지 볼까요? 네, 상승 쪽 좀 살펴보면 미국 변동성이라든가 달러라든가 이런 좀 대체자산들이 좀 많았어요. 네. 역시나 목록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변동성 ETF가 거의 한 10%대 상승을 보였습니다. 이외에 달러 선물이 2% 정도, 역시나 또 보이죠. 인도네시아 ETF가 그러네요. 한 2.4% 정도 좀 상승을 보였습니다. 지금 8,000주 이상 거래량 나온 종목들을 좀 스크리닝을 하고 있는데 네. 전체에서 상승은 한 6종목 정도, 테마형 ETF는 한 2종목 정도밖에 안 됐어요. 그래서 좀 지난주 좀 자료 정리를 하면서 좀 가슴이 좀 네. 아팠었죠. 예. 정말 그러네요. 하락은 그러면 어떤가요, 네, 분위기가? 하락 키워드 좀 꼽아보면 미국, 중국 성장 그리고 중공업 정도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반도체 ETF가 대략 한 8%대 하락 보였고요. 이게 구리 선물 ETF도 8% 정도 좀 하락을 보였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이제 시장을 좀 정리해 볼까요? 사실 지금 키워드 보면서도 느꼈습니다만 썩 좋지는 않은 분위기 안에 여전히 머물러 그렇죠. 있어요. 우선 키워드로 정리를 해보면 긴축 긴장감 지속 정도로 꼽을 수가 있을 것 네. 같아요. 지금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주 좀 하락 나오고 있고 나스닥도 좀 하락 나오고 있다 보니까 좀 시장 피로도 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네. 상황이고요. 대신에 이제 미국이라든가 글로벌 ETF 시장에서 좀 상승하고 있는 것들이라든가 혹은 이제 이유를 준비하시는 것들이 좀 많다 보니까 네. 관련된 내용들은 좀 계속해서 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윤 선생 ETF 교실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. 윤재홍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